안녕하세요. 디아블로4 방송 채널 아빠별입니다. 1렙부터 94렙까지 레벨업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세팅에서 가시 옵션을 뺀 적은 없었습니다. 94렙 기준 장비 세팅, 스킬 트리, 정복자 보드 관련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100렙을 찍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94렙 기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팅 공유에 앞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게 얼리 액세스 오픈인 6월 2일부터였기에 편집 프로그램도 얼마 안 다뤄봐서 영상이 다소 투박하게 만들어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 영상이 가시바바가 엄청 세고 엄청 좋아서 추천하려고 올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랩업 속도도 선방바바나 소용돌이 바바보다 느리고요. 악몽 던전 고단을 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시 옵션에 관심 있고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접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현재 가시 옵션 수치를 먼저 공유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4렙이고요. 현재 가시는 기본 가시가 2775 최대 생명력이 2886 방어도가 8868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필요한 확인할 부분은 극대화 확률 4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행운 행운의 적중 확률이 20.4% 증가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화면을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저는 게임은 32:9 모니터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영상 녹화는 16:9로 영상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2:9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중앙으로 맞춰버리면은 캐릭터 창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옮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에서는 기회창에 미늘창 전문성을 넣어놨습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이 10%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행운 적중 확률이 20.4% 그리고 기회에서 올라가는 게 10% 해서 30% 정도가 올라가고요. 행운 적중을 이렇게 해놓는 거는 레벨업 하면서 장비를 맞추다가 행운 적중이 들어간 수치를 사용할 때도 있을 거예요. 본인 취향이거나 아니면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행운 적중을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행운 적중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가 많지가 않아요. 장갑 그리고 반지 그 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지하고 장갑에서 행운 적중을 옵션 하나로서 챙겨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행운 적중이 들어간 그런 옵션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올리셔도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행운 적중 옵션이 붙은 고유 아이템을 먹었다든가 이걸 써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챙겨 가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극대화 확률, 가시 데미지는 극대화가 터집니다. 몹한테 가만히 서서 맞아봤는데 단순히 데미지가 일반 데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높은 데미지로
다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대화 확률도 챙길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41%를 챙겼고요. 그 다음에 양손 둔기에서 전설 옵션으로 최대 48%까지 소용돌이 스킬을 사용할 때 48%까지 증가시키는 전설 옵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가시 스킬로만 레벨업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몹들이 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큐버스나 벤시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다가가려고 하면 백 무빙도 하고, 스킬을 썼는데 서큐버스가 날린 화염구를 제가 사냥하면서 무빙을 하다 보니까 피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맞아서 모든 데미지를 다 주겠다 라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핵심 스킬 하나 정도는 병행을 해서 레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 핵심 기술을 선택했고요. 본인이 손조의 망치가 더 나은 것 같다 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다만 모든 부분을 다 그쪽으로 세팅하시면 안 되고 일정 부분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설 옵션에서 소용돌이 관련된 옵션을 가져간 게 신발에서 주기적으로 적들을 끌어당기는 이 옵션과 양손 둔기에서 소용돌이에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이 초당 극대 확률이 최대 48%까지 증가하는 이 옵션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손 무기에서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정하면 공격 속도가 5초 동안 25% 증가하는 이 옵션까지 딱 3개 정도만 핵심 기술 소용돌이와 관련된 옵션이고요. 나머지는 생존에 관련된 방어력 올려주고 뭐 이런, 그리고 분노 수급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가시가 2775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도전의 외침과 전장의 함성을 써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2775죠. 33,641, 33,641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팅에서 100렙을 찍으면 전장, 증오의 전장에 가서 플레이를 한다든가 할 때는 요 소용돌이를 빼거나 아니면은 살짝 일부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손 무게의 광폭화 상태에서 4718에 가시를 얻습니다. 이 옵션을 양손 둔기에다가 이미 세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양손 둔기에는 2배가 되죠, 수치가. 그래서 9436의 가시를 얻을 수 있는데, 요걸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8,359, 38,359까지 올라갑니다. 양손 둔기에다가 광폭화 상태에서 가시를 얻는 요 옵션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 전설 옵션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수집품 힘의 전서에서 공격, 여기 위상 중에 죽음의 소원 위상이 있습니다. 죽음의 소원 위상에서 광폭화 상태에서 4718의 가시를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획득한 전설 옵션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 칸에 위상 칸에 들어있는 옵션도 3000 정도고요. 그전에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힘의 전선은 수치가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확인 안 했는데, 최근에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힘의 전서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확인해 볼 게 있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높은 거예요. 그래서
힘의 전서 같은 경우 퍼센티지로 낸 거는 고정으로 늘 그 상태로 있는데, 수치로 돼 있는 것들은 레벨업이 되면서 수치도 올라갑니다. 근데 굉장히 고렙, 이제 90렙, 80렙, 90렙 이상 올라가면은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전설을 획득해서 거기서 추출하는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호막 방어에 보면은 보호막 이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전설 아이템을 획득해서 추출한 거는 5500 정도가 최고인데, 현재 이 힘의 전서에서는 7077까지 보호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퍼센트가 아니라 딱 정해진 고정 수치로 적혀있는 의상들은 고렙이 됐을 때 힘의 전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 수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비 세팅과 그 다음에 스킬 트리, 정복자 보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가운데로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흰색 테두리로 투구, 그 다음에 장갑, 바지, 신발, 그리고 무기 4가지와 오른쪽 위에 목걸이, 반지 2개. 기본 옵션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좋게 맞춰놓은 세팅은 아니고, 일단 투구에서 보시면 총 방어도 10.5%,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14%, 그리고 최대 생명력 1118, 모든 능력치가 23. 이렇게 해가지고 투구에서 추천드리는 스탯은 일단 총 방어도, 그리고 최대 생명력, 요 2가지는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힘 아니면 모든 능력치, 여기에서 2가지를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총 방어도와 최대 생명력을 기본으로 챙기고, 힘과 모든 능력치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힘 하나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아니면 모든 능력치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 데미지에 힘 스탯이 여기 설명이 써있죠? 직접 공격에 적중당하면 공격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속 피해만 주는 공격은 제외됩니다. 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주는 피해는 힘으로 얻은 기술 피해 증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힘으로 얻은 기술 피해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힘 수치를 많이 올리면 가시 데미지에도 영향을 준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힘 아니면 모든 능력치 이런 걸 3부위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에서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투구와 목걸이에서만 옵션이 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함성을 3개, 4개를 쓰다 보니까 궁극기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 함성, 외침, 얘네들의 쿨타임을 조금은 줄여주는 게 아무래도 가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상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는 옵션만, 기본 옵션만 적어놨죠. 요 다음에 전설 옵션들을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상의 같은 경우에는 서슬 판금이거든요. 서슬 판금에는 그냥 옵션이 가시 옵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 옵션 보여드릴 때 그때 보여드리고, 요 다음 있는 내용은 가슴 방어구가 아니고 장갑 부위에 있는 옵션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은 행운의 적중 최대 5% 확률로 주 자원 17.3% 회복, 그리고 소용돌이 등급 플러스 4, 극대화 확률 12%, 행운의 적중 확률 14.7%, 이렇게 옵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극대화 확률과 행운의 적중 확률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좋고, 많이 높지 않더라도 붙어 있으면 챙겨가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 그리고 스킬 등급을 본인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스킬 하나 정도에 관련된 스킬을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위는 여기가 장갑인데 힘이나 모든 능력치 수치가 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탯 한 부위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극대화 피해, 극대화 피해를 챙겨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소용돌이 100렙을 찍고 나서 소용돌이 세팅을 아예 빼버린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극대화 확률, 행운의 적중 확률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극대화 피해 아니면 스탯 이렇게 챙겨갈 예정입니다. 근데 어쩌면 소용돌이 스킬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시 극대화로 하더라도 기본 스킬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핵심 스킬 하나 정도는 그래도 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지 부위입니다. 하얀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부분이 바지 부위인데, 바지 부위에는 피해 감소 9%, 가시 1077, 총 방어도 9.6, 최대 생명력 1077, 이렇게 수치가 붙어 있고요. 바지 부위에서 추천드리는 옵션은 일단 가시, 최대 생명력, 그리고 총 방어도, 요 세 가지는 꼭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위가 피해 감소로 저는 이제 되어 있는데, 피해 감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힘, 아니면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 이런 게 있는데,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도 광폭화 됐을 때 가시가 증가하니까 유용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광폭화가 떴을 때 그 시간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추가된 광폭화 시 발동하는 가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힘, 피해 감소, 광폭화 지속시간 이렇게 가져가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해 감소를 일부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피해 감소가 붙어서 그냥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나머지 옵션이 잘 붙어 있죠 지금. 그래서 피해 감소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피해 감소보다는 앞에 내용이 더 붙어 있는 피해 감소들이 수치가 더 높게 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근거리 피해에 대한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에 대한 피해 감소, 아니면 감속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뭐 군중 제어를 받는 적에게 피해 감소, 아니면 출혈을 받는 적에게 피해 감소, 이렇게 앞에 내용이 붙어있는 그런 옵션들은 수치가 좀 더 높아요. 근데 그 부분에 한해서만 피해 감소가 붙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피해에 대해서 해당되려면 그냥 피해 감소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피해 감소가 붙었기 때문에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신발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은 광폭화 지속시간 28.5%, 그
그리고 모든 능력치 23, 이동속도 25.5, 분노 소모량 감소 9.2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추천드리는 옵션은 이동속도하고 광폭화 지속시간, 그리고 스탯 하나 정도. 그리고 제가 신발 아이템이 인벤토리에 있을 때 계속 확인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방어도가 붙어 있다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방어도가 붙어있는 신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신발 부위를 팔거나 분야할 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에는 방어도가 붙는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방어도가 붙어있는 옵션이 있으면은 분노 소모량 감소 대신 방어도를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해 감소보다는 방어도를 더 올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저항과 방어도 관련해서 패치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어도를 많이 올려주는 게 저항 관련해서도 좋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랑 이동속도 증가. 이동속도 증가는 이동 관련 스킬을 안 찍습니다. 기본 스킬 달려들기 빼고는 뭐 도약이나 돌진 뭐 이런 것들을 안 찍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되어 있으면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동속도를 하나 챙겨가고,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 그리고 힘이나 모든 능력치, 스탯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어도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이제 분노 소모량 감소 대신에 방어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와서 목걸이부터 보겠습니다. 목걸이에는 지금 현재 저는 총 방어도 10.1, 철관모 지속효과 등급 플러스 3, 가시가 1120, 그리고 양손 베는 무기의 공격력 10.5 이렇게 붙어있는데, 양손 베는 무기의 공격력 10.5%, 요거는 빼도 됩니다. 요거는 빼고 저희는 최대한 가시에 관련된 옵션들을 챙겨가기 위해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대신 총 방어도와 철관못, 가시 요 세 가지는 꼭 챙겨가시고, 나머지 한 부위는 뭘 챙겨가야 되냐,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힘 스탯입니다. 이게 힘 스탯이 다른 부위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적혀 있어요. 뭐 40몇, 50몇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 목걸이에 붙는 스탯은 퍼센트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5.2%, 5.7% 이런 식으로 붙는데, 제가 그 곱으로 이렇게 수치가 떠있던 걸 본 게 7.3%예요. 위력이 몇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7.3%다. 그거를 5번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10% 정도는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힘이 기본 힘에 대한 10%인지 정복자 보드나 아이템 이런 데서 찍어준 힘, 전체 힘을 포함해서 1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량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아니면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걸이에 붙는 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총 방어도, 가시, 철관못, 요거 3개는 꼭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힘, 그리고 힘이 안 떠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나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로 가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지는 최대 생명력 1035, 행운의 적중 확률 5.7, 극대화 피해 31.5, 극대화 확률 7.5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반지는 최대 생명력 847, 취약 피해 25.5, 극대화 확률 4.5, 극대화 피해 28.5. 근데 이 밑에 있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희귀 상태로 준비된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행운의 적중 확률이 붙어 있고요. 최대 생명력도 1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극대화 확률도 4.5보다 더 높은 6%대였나? 아무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전설 옵션을 제가 필요로 하는 부위를 못 먹어서 이거를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반지 세팅보다는 위에 있는 것처럼 극대화 확률, 행운 적중, 최대 생명력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극대화 피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반지에서 붙는 다른 옵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상태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봅니다. 취약 피해보다는 극대화 피해를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세팅을 조금 더 약간 변경을 한다면 취약 피해가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추천하는 건 최대 생명력, 행운 적중, 극대화 확률 요 세 가지 꼭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기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양손 무기 2개, 한손 무기 2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힘, 모든 능력치, 그리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이렇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취약 피해를 가져갈 때는 일단 취약 피해를 빼고 힘, 모든 능력치, 극대화 피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취약 피해를 넣을 때는 소용돌이 스킬을 사용할 때 이 취약 피해를 사용합니다. 소용돌이 스킬을 사용할 때 취약을 거는 게 있어가지고, 그 취약 피해를 가져간다는 의미는 소용돌이 스킬을 사용한다, 핵심 스킬을 사용한다. 소용돌이보다는 핵심 스킬을 사용할 때 취약을 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핵심 스킬을 안 찍는다 그러면은 추천드리는 게 출혈 피해를 추천을 드립니다. 출혈 피해였나? 출혈한 적에게 주는 피해였나? 제가 참고에 나는 장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가서 아이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혈 피해를 받은 적으로부터 피해 감소 그 수치였던 것 같은데,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그러니까 출혈이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 이 부분이죠. 여기 붙어있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힘, 모든 능력치, 극대화 피해, 그리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제가 취약 피해 대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를 추천하는 거는 핵심 기술을 안 쓴다, 핵심 스킬까지 빼고 완전 올인한 다음에 기본 스킬만 가져가겠다 할 때 이제 취약 피해를 빼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출혈 피해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취약 피해나 극대화 피해보다 수치가 낮고, 그 다음에 감속 적에게 주는 피해 그런 것도 낮은데, 감속 적에게 주는 피해를 처음에 세팅하려고 한손 무기 2개를 그렇게 맞춰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감속은 이제 가시 피해가 반사돼도 출혈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감속이 걸립니다. 가시 피해를 줄 때 분노 폭발이라는 패시브 효과 때문에 출혈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패시브 효과로 출혈이 걸리면 감속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 데미지를 받으면 출혈, 감속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감속 데미지가 수치가 높아가지고 감속으로 세팅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전장 같은 경우에서 다른 유저들이 저지불가를 쓰면은 감속이 풀리죠. 하지만 출혈은 군중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출혈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더 많은 데미지를 유지하려면 기본 최대 수치는 다른 것보다는 낮지만
저지 불가로 인한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 피해에 대한 그 피해 증가, 출혈한 적에게 피해 증가되는 그 옵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건 선택입니다. 나는 핵심 스킬을 그래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취약 피해를 가져가도 좋고요. 그리고 취약 피해는 이제 보스전이나 좀 체력 증가가 많이 된 적, 제압자 이런 속성이 붙은 애들 상대로 유용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압자가 붙은 정예 몹들 같은 경우 악몽 던전에서 피가 잘 안 빠지는데 이제 취약 상태가 걸렸을 때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기본 스탯은 힘, 모든 능력치,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양손 둔기에 힘 180, 모든 능력치 81, 그리고 극대화 피해가 58.5, 취약 피해가 64.5. 그리고 양손 베는 무기 이쪽에는 힘 177, 그리고 모든 능력치가 66, 그리고 극대화 피해가 55.5, 취약 피해가 54%. 그리고 한손 무기에 한쪽은 힘 92, 모든 능력치 30, 극대화 피해 27.8, 취약 피해 31.5. 그리고 다른 한손 무기는 힘 87, 모든 능력치가 35, 극대화 피해 27%, 취약 피해 30%.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옵션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대부분 여기에 세 가지 옵션은 다 유효하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한 가지 옵션 정도는 뭐 스탯이나 다른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장갑에서 행운의 적중, 자원 회복을 스탯 정도로 챙겨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발에서 분노 소모량 감소가 총 방어도가 있다면 그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목걸이에서 양손 베는 무기의 공격력이 힘 아니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아니면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 요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철갑못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철갑못이 퍼센티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슬판금처럼 수치가 꽤 높은 이런 장비를 착용해줘서 기본 가시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은 퍼센티지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분노 폭발보다는 철갑못이 월등하게 많은 수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설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구에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주면 방어도가 4초 동안 0.5%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전설 옵션을 각인을 해놨고요. 이 옵션은 뭐 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원소술사 다른 직업들도 챙겨가면은 생존율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챙겨가시는 게 좋고, 이거는 제가 공격을 안 해도 가시 데미지 반사만으로도 이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옵션은 서슬판금에 붙어있는 가시를 11,761 얻습니다. 이 옵션은 제가 확인된 걸 봤을 때는 위력이 816인 서슬판금에 가시가 13,000 넘게 붙어있는 걸 다른 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력이 816인데 13,000까지 붙었다? 그럼 위력이 840 정도 되는 서슬판금을 먹게 된다면, 그리고 극옵으로 뜨게 된다면 15,000 이상 챙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에서는 광폭화 상태에서 직접 피해를 줄 때마다 5초에 걸쳐 기본 공격력의 30%를 추가 출혈 피해로 줍니다. 이거는 광폭화가 떴을 때 이제 출혈 피해를 추가로 주는 걸 선택했고요. 특별히 다른 게 더 뭐 좋거나 쓸만한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지에 붙어 있는 거는
근거리에 있는 적 하나당 몇 초 생명력을 76만큼 최대 299까지 회복합니다. 제가 이 옵션보다 더 좋은 수치를 가진 게 있는데 그 녀석은 기본 옵션 수치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전설 옵션 수치가 조금은 낮지만 기본 옵션 수치가 좋게 뜬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발 옵션입니다.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적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또 유용한 부분이 있냐면 근접 몹하고 원거리 몹이 있을 때 이제 잘 사용이 되면은 근접하고 원거리 몹이 동시에 저한테 이제 당겨오는데, 그때 근거리 몹이 저를 공격하고 가시 데미지가 모든 적에게 반사가 될 때 원거리 적도 한 번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지만 어쨌든 몹을 모아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죠. 그래서 이걸 꼭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로 가겠습니다. 목걸이에는 주위에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를 6%, 최대 30%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5마리만 출혈 피해가 유지되고 있어도 최대 30%까지 피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걸이라서 목걸이가 아닌 부위에 하면은 20%인데 저는 목걸이에서 3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투구하고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구에 요 옵션을 넣어가지고 출혈 피해 감소, 그러니까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를 최대 20%까지 가는 거죠. 투구로 가면. 그리고 대신 이 투구에는 방어도가 50%까지 증가합니다가 목걸이로 가면 75%까지 증가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떤 걸 더 올리는 게 좋은지를 모르고 일단은 전설 옵션을 사용을 하고 이제 장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효율은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에는 광폭화 상태에서 초당 5의 분노를 얻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위상 칸에 6까지 얻습니다. 그 위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각인은 안 한 상태고요. 그냥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반지, 적을 군중 제어 상태로 만들면 주 자원을 3 회복합니다. 이게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몹 한 20마리 몰려있는 데 가가지고 도전의 외침만 써도 얘네들이 다 도발에 걸리거든요. 도발도 군중 제어 기로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발만 걸어줘도 20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3칙에서 총 60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발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가시 공격으로 반사를 해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기 때문에 적을 군중 제어 상태로 만들면 주 자원을 회복합니다. 요 스탯이 3이나 4 정도 뜬 게 있다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극업으로 뜬 전설 옵션이 있으면은 일단은 창고에 아껴 두시고 뭐 2순위, 3순위 이런 의상만 먼저 사용하다가 나중에 장비를 바꿀 때 2순위, 3순위 얘네들 번갈아 가면서 쓰다가 거의 이제 90 이상 100렙 됐을 때 그때 위력이 800 이상인 아이템 먹었는데 옵션도 딱 유효한 옵션이다 그랬을 때 써주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0렙, 70렙 때 자원을 4 회복하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때 썼다가 그 이후엔 안 나와가지고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를 보겠습니다. 양손 둔개는 소용돌이에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 1초당 극대 확률이 최대 48% 증가합니다. 극대 확률이 아까 기본 스탯에서 41%였죠. 하지만 89%고 스킬 트리에 또 감속 적에게 주는 극대화 확률이 있습니다. 9% 하면은
90%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기본이 41%, 스킬트리에서 90%, 아니 9% 하니까 50%, 그럼 98%, 거의 100%에 가까운 극대화 확률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꿔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광폭화 상태에서 9436 요 전설 옵션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렙 찍으면은 요 수치가 더 증가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 힘의 전사가 5000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양손 둔기에 넣으면은 많이 넘겠죠. 그래서 더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손 무기 한쪽을 보면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격 속도가 5초 동안 25% 증가합니다. 이 옵션은 이게 핵심 스킬을 안 쓴다고 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시간 1초당 주는 피해가 10%,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가시 데미지도 증가되지 않을까. 특히나 고변산이기 때문에 30%까지 증가하면은 3초만 멈춰 있어도 30%까지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대기하고 있는 의상입니다. 이 녀석 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무기는 광폭화 상태에서 4718의 가시를 얻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양손 둔기에 옮겨줬을 때 더 높은 수치, 2배의 수치를 얻고, 대신 여기에는 시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에 따라 기술이 주는 피해가 최대, 이게 극업이 20%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9%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미지가 더 높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핵심 스킬을 안 쓰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참고로 얘도 고변산이죠. 요 수치와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 요 수치야, 이게 다 가시 데미지에 데미지 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은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손 베놈 무기에는 가시 피해를 줄 때 76%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게 양손에 넣을 때 그 곱은 80%까지죠. 일단 창고에 아이템으로 80%짜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양손 베놈 무기가 위력이 700대예요. 그래서 800대 위력을 가진 양손 베놈 무기를 먹고 옵이 유효한 게 나오면은 거기에 80%짜리를 각인시켜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옵션 그리고 전설 옵션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트리로 가겠습니다. 스킬트리도 제가 이제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기본 왼쪽 상단부부터 기본, 그 다음 핵심, 그 다음 방어, 그리고 왼쪽 아래 난투, 그리고 아래 가운데에 무기 숙련, 그리고 아래 오른쪽에 궁극기하고 핵심 지속 효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모아본 거고, 제가 직접 게임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킬에서는 달려들기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달려들기 1포인트, 그리고 랩이 낮을 때는 분노 수급이 어려울 때 달려들기를 좀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격전 달려들기를 써서 극대화로 적중하면 1.5초 동안 광폭화합니다. 요거까지 사용해 주시면 더 유용하고요. 저는 많이 안 써서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노 수급이 되기 때문에 달려들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요 스탯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는 저는 소용돌이를 올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선조의 망치가 나는 좀 맞을 것 같아 하시면 선조의 망치로 타도 되고, 아니면 지각 변동, 아니면 이중 타격, 아니면 분쇄, 어느 쪽이든 하나 정도는 가지고 병행을 하셔야 랩업 하는데 유용합니다. 비록
요 핵심 기술에 더 세팅을 맞춰주신 분들에 비하면 뭐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랩업 속도, 사냥 속도를 좀 따라가려면 그래도 핵심 기술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용돌이, 그리고 강화된 소용돌이, 그 다음에 맹렬한 소용돌이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맹렬한 소용돌이를 한 이유는 배는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 5초에 걸쳐 기본 공격력의 40%에 해당하는 출혈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배는 무기를 사용했을 때예요. 그래서 출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이거랑 연계되는 게 나중에 나오지만 무력화라는 게 있어요. 출혈 효과가 적을 감속시킨다. 그러니까 출혈이 걸리는 적은 무조건 감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에서 혈전 포착, 이거는 행운의 적중으로 핵심 기술이 최대 30%의 확률로 2초 동안 적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취약을 거는 게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야만 용사가. 다른 직업은 보면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취약을 거는 스킬을 자주 쓸 수 있는 직업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핵심 기술이 최대 30% 확률로 2초 동안 취약이죠. 근데 행운 적중이 제가 기본 수치가 20%, 그리고 기획 칸에 미늘창을 넣어서 10%, 그래서 그게 30%죠. 30%가 증가하면은 여기 이제 60% 확률로 2초 동안 적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행운 적중을 내가 쓰는 게 하나도 없어도 혹시나 나중에 다른 장비 옵션이나 뭐 정복자 보드나 스킬 트리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 기술로 가서, 방어 기술에서는 일단은 집결의 함성. 집결의 함성은 7.4초 동안 자신의 이동 속도가 30% 증가, 자원 생성량이 40% 증가, 그리고 주위 아군들에게는 3.7초, 절반이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연계된 스킬로 강화된 집결의 함성. 집결의 함성이 유지되는 동안 저지 불가를 부여합니다. 이 저지 불가가 상당히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술적 집결의 함성. 함성을 쓸 때 분노를 20 생성하고, 그 다음에 자원 생성량을 추가로 20% 부여합니다. 분노를 많이 수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가 이게 아니어도 나 분노 충분히 잘 수급되는 것 같은데 하시면은 전략적 집결의 함성으로 가셔서 보강을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전술적으로 해놨고요. 다음 도전의 외침으로 가면은 근처의 적을 도발하고 피해 감소로 왔습니다. 요거는 스탯을 더 등급을 올려주면은 피해 감소 수치가 더 증가합니다. 45%, 50%, 55%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계된 트리에서는 강화된 도전의 외침. 도전의 외침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최대 생명력이 20% 증가합니다. 이 20%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가시가 또 증가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전략적 도전의 외침은 도전의 외침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최대 생명력의 30%의 가시를 추가로 얻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얻는 거죠. 그리고 먼저 말했던 생명력이 증가하는 걸로도 가시를 얻는 이유는 바로 분노 폭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55의 가시를 얻고 보유한 추가 최대 생명력 126당 가시를 629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생명력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가시 수치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대 생명력만 잠깐 증가시키잖아요. 그 잠깐 동안 가시도 증가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얘는 그냥 최대 생명력의 30%만큼 가시를 얻는 게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 두 가지 다 가시를 얻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도전의 외침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철관무. 가시가 원래 3등급일 때는 9%입니다. 3, 6, 9에서 이제 3등급을 올렸으니까 18%까지. 이게 좀 큰 너프를 받았습니다. 오픈 베타 때
원래 등급마다 20%, 40%, 60%였는데 그게 3%, 6%, 9%로. 그러면 3등급일 때만 비교해봐도 60%에서 9%로 51%가 너프를 받은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나왔으면은 거의 사기급이었을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철갑못을 3등급 올리면은 60%에서 120% 증가잖아요. 굉장할 걸로 봅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가시를 얻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철갑못 그리고 분노 폭발 3개씩 딱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난투로 갑니다. 난투로 가면은 전장의 함성. 전장의 함성을 쓰면은 4초 동안 광폭화합니다. 광폭화는 강화된 썼을 때고, 기본적으로는 7.4초 동안 자신이 주는 피해가 증가 15%. 그러니까 피해 증가를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강화된 전장의 함성을 찍어주면 4초 동안 광폭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강력한 전장의 함성을 쓰면 기본 생명력의 15%를 보강으로 얻습니다. 또 보강을 얻는 부분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보강이 생각보다 좋아요. 보강을 많이 올려주면 댐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전장의 함성보다는 강력한 전장의 함성을 찍어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 자신의 외침 기술의 효과 지속시간이 24% 증가합니다. 이걸 찍어줘서 조금이나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쿨타임 감소,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서습 황금이 없는 분들은 하로가스의 분노라는 아이템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정예 몹한테 출혈 피해를 주면은 1.5초 감소. 그거를 쓰면은 정예 몹 잡을 때는 쿨타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렁찬 목소리는 증가시켜줘. 그러면 더 자주 쓸 수 있으니까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투에서 공격적인 저항, 광폭화 상태에서 9%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광폭화 상태가 되면은 피해 감소를 받을 수 있는 이 옵션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광폭화 상태에서 분노 생성량이 18% 증가합니다. 광폭화가 좀 자주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특히 사냥할 때 몹을 많이 잡으니까 몹이 죽으면서도 광폭화를 주는 그런 특성을 또 찍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기 숙련으로 가면은 여기는 액티브는 없죠. 패시브로 갑니다. 사투장 싸움꾼,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가 3% 증가, 원거리 피해 감소가 2%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옆에 있는 이 무자비, 이 녀석을 올리기 위해 선행으로 하나 찍어줬고, 그 다음에 이동불가 기절 감속 상태의 적에 대한 극대 확률이 9% 증가합니다. 저를 공격하거나 제가 공격하는 적들은 다 감속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극대 확률이 또 9% 증가합니다. 이거를 넣어주기 위해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 출혈 효과가 적을 20% 감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력화를 넣어줬고, 이거는 아예 안 찍는 거랑 한 포인트 찍는 거랑은 갭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2포인트 주냐 3포인트 주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더 느리게 만들고 싶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감속이 증가할수록 생존율도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더 느려지니까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두꺼운 거주, 직접 피해를 받을 때마다 기본 생명력의 1.1% 보강을 얻습니다. 이게 수치가 좀 1.1%면 낮죠. 낮긴 해도 몹한테, 여러 마리한테 맞다 보면은 이것도 제법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체감상은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체감상은 못 느끼는데 그냥 기분 탓으로 잘 되고 있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리고 방어 태세,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가 추가로 6% 증가합니다.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역공, 최대 생명력의 50%가 넘는 보강을 보유하는 동안 주는 피해가 12% 증가합니다. 이거는 피해 증가를 또 얹어주기 위해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로 가면은 광전사의 진노. 요거는 요 스킬 하나만 찍어줬고 연계된 트리에서는 찍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찍었었는데 광전사의 진노를 그렇게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언제 쓰냐, 집결의 함성으로 저지불가를 썼어. 근데 집결의 함성 쿨이 돌아오기 전에 또 빈결이나 기절이나 뭐 군중제에 걸렸네, 그랬을 때 위험하다 싶을 때 한번 써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련된 분노, 최대 분노가 3 증가, 그 뒤에 원기의 분노, 소모하는 분노 100당 최대 생명력의 9%만큼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이게 생명력 회복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바지에서도 몹 한 마리당 70몇 해가지고 최대 299까지 생명력이 차는 게 있었죠. 그거하고 같이 해서 이제 피 회복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지속 효과는 고삐 풀린 힘, 광폭화의 최대 지속 시간이 5초 증가하고 추가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또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복자 트리로 가겠습니다. 정복자 트리는 시작 노드, 그리고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그 다음에 5번 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 따라가는 거는 제가 천천히 이렇게 딱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한 번에 다 이제 옵션 내용 띄운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문양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길 따라서 가시면 되고, 일단 이건 제가 찍은 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설 로드로 갔느냐, 이거는 이제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고, 본인이 더 괜찮은, 이렇게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시면은 좀 더 다르게 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만 살짝 찍어주고 다섯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이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제가 사진 자료로 이게 순서대로 여기구나. 일단은 첫 번째 시작 노드는 왼쪽 라인으로 올라왔죠. 왼쪽 라인에 올라오면 불굴의 위지, 이 불굴의 위지 희귀 노드를 찍으면은 최대 생명력 증가, 보너스 충족했죠. 더 증가했고, 그 희귀 노드 옆에 보면은 마법 노드에서도 최대 생명력이 2% 증가하는 칸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줍니다. 다 챙겨주고 올라오면서 문양 홈에는 진노, 이제 진노를 넣어놨고요. 나중에는 이 포인트를 조금 아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다른 거하고 바꿔가면서 스탯을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좀 약간은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양 홈에 진노가 아니라 이제 힘, 조건이 힘으로 된 거를 넣어가지고 대신 얘는 다른 쪽으로 빼고 해서 포인트를 좀 더 아끼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법 노드 하나를, 희귀 노드 하나를 더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바꿀 수도 있는 예정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문양 홈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무쇠의 힘이라고 힘과 방어도가 올라가는 희귀 노드입니다. 쭉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피해 분노. 그 다음 기본 노드를 지나서 시작 노드를 지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선택한 노드는 피해 분노 전설 노드고요. 요 내용은 출혈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5초 동안 광폭화가 부여됩니다. 요걸로 인해서 몹을 사냥할 때 몹들이 막 죽잖아요. 이게 10%지만 뭐 10마리를 잡으면은 확률이 더 증가하고 20마리 잡으면 더 증가하고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광폭화 관련된 지속 효과나 이런 것들이 투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함성 하나만으로 광폭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몹을 잡았을 때도 광폭화를 받을 수 있게끔 요 라인으로 갔고요. 아까 시작 노드에서 올라와서 바로 왼쪽에 복원이라는 희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약 치유량 증가됐지만 최대 생명력 증가가 있고, 그 주변에 마법 노드에서 2%씩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옆으로 가면은 전설 노드로 가서 전설 찍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길로 오면은 경로라는 희귀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와 광폭화 지속시간 15% 증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광폭화 지속시간을 챙겨주고 공격력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아까 올라오는 길에서 그대로 쭉 올라오면은 바로 요 위에 있는 게 기계,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웬만하면 다 출혈에 걸리죠. 가시 데미지도 출혈이고, 그리고 소용돌이 있어도 출혈이고, 그래서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문양홈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도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20% 증가. 그리고 힘. 그리고 문양홈은 의연함을 넣었습니다. 의연함은 보강 상태에서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보너스가 보강이 많을수록 피해 감소를 추가로 얻습니다. 최대 10%까지. 그래서 보강 상태에서 데미지도 주지만 추가로 피해 감소도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설 노드를 피해 분노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가 전쟁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오른쪽에서 넘어오는 거고, 오면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핵심 비축물이라고 있습니다. 핵심 비축물은 최대 분노와 최대 생명력, 그리고 최대 생명력 주변에는 또 2%짜리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챙겨주고, 넘어와서 이거는 지금 아래쪽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중한 전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강 상태에서 공격력 증가와 보강 재생량 증가, 보강이 좀 더 잘 차게, 그리고 딜을 더 올릴 수 있게 올리고, 그대로 쭉 진행해서 중앙에 보면은 전설 노드 전쟁 인도자가 있습니다. 소모한 분노 75당 최대 생명력의 12%에 해당하는 생명력을 보강 효과로 얻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소모할수록 또 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설 노드죠. 이걸 찍고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우측에 보면은 화염 탄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염 저항도 있지만 최대 생명력이 붙어있죠. 요거는 화염 저항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 생명력을 늘리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마법 노드까지 해서 다 챙겨주시고,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오면은 굶주린 분노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최대 분노도 늘려주지만 처치시 분노도 올려주기 때문에 마법 노드에서도 처치시 분노 1 획득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치시 분노 4까지 획득할 수 있겠죠. 그거를 찍어주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요 위로 올라가는 건 나중에 다섯 번째 노드 갈 때 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게 지금 두 번째죠. 시작 노드를 제외하고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그래서 이쪽을 내려오면은 문양홈까지 갑니다. 문양홈에 가서 문양홈에는 울화를 넣어줍니다. 울화는 광폭화 상태에서 주는 피해가 증가, 그리고 보너스 광폭화 상태에서 정예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래서 피해 감소 효과와 이제 데미지 증가로 울화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양 홈에 영향에 받는 두 군데. 순수한 힘, 물리피해 20% 증가, 그리고 힘 10 증가. 그리고 조절, 모든 원소 저항 8, 그리고 힘. 얘네들은 우라의 추가 조건을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은 세 번째가 학살. 세 번째로 선택한 전설 로드는 학살입니다. 학살은 행운의 적중이에요. 양손 베는 무기로 공격할 때 최대 8% 확률로 적이 2초 동안 취약해집니다. 취약을 아까 스킬에서 핵심 스킬 사용 시 30% 확률로 2초 동안 취약을 거는 게 있었죠. 그거 외에 또 이 학살로 인해서 8% 확률이지만 행운 적중이 30% 올라가죠. 그럼 38% 확률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취약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얻는 거죠. 핵심 스킬을 사용하면서 그 스탯으로 얻는 것과 그 다음에 학살, 이 전설 로드로 인해서 얻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아까 옆에서 2번 로드, 전설 로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몸집이라고 있습니다. 몸집으로 올라가면은 물리피해 20% 그리고 최대 생명력, 마법 노드까지 챙겨주시고 그대로 쭉 와서 중앙에 오면은 중앙에 문양 홈이 있습니다. 문양 홈에는 끌어오름, 도검 사용 시 주는 피해가 4.1% 증가, 그리고 보너스가 검 사용 시 적을 처치하면 3의 분노를 얻습니다. 아까 먼저 이 다음이구나. 잠시만요. 처음에 있었구나. 극대화로 적중하는 기술이 분노를 3 생성합니다. 진노였죠. 처음에 제가 시작 노드에서 넣은 게. 여기서 분노를 3 생성하는 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 사용 시 적을 처치하면 3의 분노를 얻습니다. 여기서 또 분노 획득하는 걸 얻어가는 겁니다. 근데 검을 사용 시죠. 한 손검을 쓰든 양손검을 쓰든 검을 사용해야 되고, 이 전설 로드에서는 양손 베는 무기로 공격할 때 취약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손 베는 무기인데 검이다? 그럼 양손 도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둘 다 충족시켜 주려면 양손 도검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양 홈에서 가까이 있는 게 하나는 파쇄, 이거는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플러스를 해준 거죠. 파쇄가 취약 피해 20%, 그리고 힘, 그리고 5만은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힘, 이렇게 되고요.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전설 로드 찍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원은 이제 물약 치유량 증가, 그리고 최대 생명력, 그래서 마법 노드까지 챙겨주고, 다음 4번 노드로 갑니다. 4번 노드는 심플하죠. 여기는 뼈 파괴자인데 이 전설 로드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문양 홈도 안 씁니다. 바로 쪼로록 가까이 올라와가지고 불굴의 의지, 최대 생명력이 8%, 그리고 주변에 마법 노드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2%씩 6%, 요거 8%까지 하면 16%, 14%, 8% 더하기 6%에서 14%. 제가 이게 거의 80렙대 넘어서 80 중후반? 이때 찍었거든요. 이때 이거 14%를 찍으면서 제법 많은 최대 생명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설 로드나 문양 홈을 안 찍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찍은 게 아니라 최대한 늦게 찍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를 먼저 찍으면은 또
딴 데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늦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방측이라고 전설 로드 근처에 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방측인데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그리고 보강 재생량 증가, 이 녀석이 있는데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찍을 거예요. 5번 노드 가서 올린 다음에. 근데 이게 포인트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 그래서 조율을 하면서 문양 홈의 문양도 조금 바꿔주면서 최대한 포인트를 아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찍어주는 겁니다. 다음 5번 노드로 가면은 요 4번 노드는 3번 노드 위로 올라오는 거고, 요 5번 노드는 2번 노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전쟁 인도자가 2번 노드죠. 전설 두 번째 전설 노드, 여기에서 위로 이때 올라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5번 노드로 올라오면 여기서 선택된 건 도륙. 도륙도 원래는 제가 찍어주고는 싶었으나 포인트가 모자라서 찍지는 못하고, 여기서는 쭉 올라와서 문양 홈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레벨업을 더 하면은 이제 찍어줄 건데, 거기에 피 탐식자를 넣어줄 겁니다. 피 탐식자는 출혈 상태 대상에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보너스가 출혈 상태의 적에 대한 극대 확률 증가. 그래서 민첩이 25포인트 필요하고요. 그것까지 체크를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찍어줄 거는 문양 홈의 영향을 받는 게 위쪽에 있는 게 사나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그리고 아래쪽에서 영향을 받는 게 무모함,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힘.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은 경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과 지속시간 증가. 그래서 5번 노드. 시작 노드는 이렇게 시작해서 전설 첫 번째 노드 피해 분노, 전설 두 번째 노드 전쟁 인도자, 그리고 세 번째 노드 학살, 그리고 네 번째 노드 뼈 파괴자, 다섯 번째 노드 도륙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복자 보드를 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시작 노드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이 첫 번째 전설 노드가 바로 피해 분노 전설 노드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에서 포인트를 찍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으로. 요 보드 넣어줄 때 방향 돌려주는 거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효율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돌리니까 더 포인트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다르게 돌려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보이는 대로 가고 싶은 길들을 찍은 거고. 두 번째 전설 로드는 전쟁 인도자. 그래서 전쟁 인도자는 전반적으로 다 타고 올라가요. 아래 위쪽 중앙까지 해가지고 문양홈까지.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세 번째 전설 로드는 학살까지 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앙까지 와서 문양홈 찍어주고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여기 전설 로드는 네 번째 전설 로드는 뼈 파괴자. 여기는 올라와서 요 불굴의 위지 주변에 마법 노드까지 찍어주는 것까지만 올라오고 다섯 번째 노드로 갑니다. 다섯 번째 노드는 두 번째 전설 노드에서 위로 올라와서 쭉 올라와서 문양홈을 찍어주고, 문양홈에서 사나움과 무모함 찍어주고, 요 올라가던 길에서 옆으로 내려와서 경로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포인트가 조금 남아요.
그러면 이 네 번째 노드로 와서 요 방채까지 갈 텐데 스탯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스탯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은 경로를 하나 포기할까? 경로가 두 개죠. 이 두 개의 경로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방책을 갈까? 고민해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잘 고민하면은 뭐 잘 조율해가지고 포인트를 아낄 수 있으면 방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마무리로 최종적으로 기본 옵션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전설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뭐 바꾸거나 위치를 뭐 교환을 해주거나 이런 건 좀 본인들 취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킬 트리, 왼쪽 위가 기본, 가운데 위쪽이 핵심, 그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이 방어,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난투, 그리고 아래 중앙에 무기숙련, 아래에서 오른쪽에 궁극기와 핵심 지속력가 이렇게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정복자 보드 시작 노드고, 시작 노드를 지나서 첫 번째 전설 노드, 그리고 첫 번째 전설 노드에서 왼쪽 방향으로 나가면 두 번째 전설 노드, 그리고 두 번째 전설 노드에서 또 왼쪽으로 나가면 세 번째 전설 노드, 그리고 세 번째 전설 노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번째 전설 노드, 그리고 아까 두 번째에서 돌아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를 적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전설 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설명란에 마지막 요 부분만 보셔도 화면 멈춰놓고 체크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란에는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바바 1렙부터 94렙까지 단 한 번도 가시 옵션을 뺀 적이 없는 가시바바로 핵심 스킬, 핵심 기술, 소용돌이를 병행해서 랩업을 한 가시바바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시고 유용한 정보였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시바바에 대한 정보 공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